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지역과의 교역 규모도 앞으로 3년 동안 지금의 중국 수준인 2천억 달러 규모까지 늘려서 경제교역 상대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업인 등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동남아 10개국 아세안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신남방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 국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다양한 분야 경제 협력을 통해 3년 안에 아세안 교역 규모를 지금의 중국 수준인 2천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상품 교역 중심이었던 관계에서 기술과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확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응웬티엔 킴 응원 베트남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베트남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인도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인데다 모디 총리도 한 인도간 무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 규모로 키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오늘 회담은 경제협력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대결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손을 맞잡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 만입니다. 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14년 만으로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5번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여가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남중국해 일대 지배력 강화에 나서자 미국은 이를 무력화시키는 군사작전을 계속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유권 분쟁이 치열한 남중국해 해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영유권 분쟁 지역을 비행한 미 해군기와 이를 감시하는 중국군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군함 2척이 대만 해협을 석 달 만에 다시 통과를 했습니다. 대만 해협은 중국의 앞바다나 다름이 없는 곳인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입니다. 중국과 타이완 문제에 외부 세력은 개입하지 말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새 첫 일성인데요. 턱 밑에 있는 인도가 중국을 향해 미사일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국경선, 중국과 인도의 국경선을 중심으로 미사일 100기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뒤에는 역시 미국이 있는 거겠죠. 인도가 미국 품에 안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군인 수십 명이 난투극을 벌이는가 하면 상대국 지도자를 조롱하는 영상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충돌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토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인도 공군의 공습에 파키스탄이 다음날 인도 전투기 2대를 격추하며 보복하고 나선 겁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요. 두 나라는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 공군이 48년 만에 파키스탄을 보복 공격했습니다. 전투기가 1톤이 넘는 폭탄을 투하해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현지 시각으로 30일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 차량을 겨냥한 탈레반의 자폭 테러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 마자리 샤리프에서 탈레반의 포격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1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조만간에 전면 철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유국들의 주요 해상로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4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제재에 반발하는 이란이 공세를 위협한 곳이라서 이란 배후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위협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에 있던 선박 4척이 어제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척은 원유를 싣고 가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이번 공격이 전 세계 석유 공급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사건이 영내 안정을 조해하려는 외국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과거엔 심각한 위협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타격 목표에 불과하다는 엄포를 놓는 등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미국의 이 같은 강경 조치에 이란은 국제적인 석유 수출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이란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중국도 공개 반발하면서 이란 석유를 계속 수입할 뜻을 내비쳐서 미중 갈등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초긴장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미 대사관 근처에 로켓 포탄이 떨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종말까지 거론하며 고강도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란이 미국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며 격추시키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공격을 승인했다가 돌연 취소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시위로 인한 유혈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We will move the American embassy to the eternal capital of the Jewish people, Jerusalem. Here in Jerusalem. We welcome you officially and for the first time to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here in Jerusalem, the capital of Israel.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가자 지구에서 5년 만에 또다시 대규모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 지구는 2007년 하마스가 점령한 뒤 이스라엘 등이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군 공격으로 자국 전투기가 추락한 직후 시리아를 향해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이란 목표물 4곳을 포함해서 12곳을 공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과 이란군이 1973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시리아를 마주보는 골란고원 근처 상공에 폭발과 굉음이 잇따릅니다. 이스라엘군이 골란고원에서 시리아 주둔 이란군 시설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반대편에서는 이를 로켓포 등으로 요격하는 상황입니다. پدافند هوایی سوریه ده‌ها فروند موشک و 2 جنگنده اسرائیلی را سرنگون کرد. Early hours of this morning, Iran launched 20 missiles at Israel. It also sent an armed drone to try to hurt Israeli. 이번 무력 충돌은 제4차 중동 전쟁으로 불리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이 철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시리아 내 세력균형 판도에 변화가 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지원하고 내전에서 사실상 승리한 아사드 정권과 터키의 지원을 받는 반군 그리고 쿠르드 민병대가 개입하는 상황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확장에 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소련에 몰라고 동유럽 국가들의 탈러시아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EU와 나토 가입이 잇따르자 러시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과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시스템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Мы не выдвигаем наши воинские контингенты куда-то вдали от наших границ к странам НАТО, 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НАТО военная движется к нашим границам.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러시아 제재는 비건설적이고 무의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санкций, то это действия контрпродуктивные и бессмысленные, особенно в отношении такой страны, как Россия.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한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한 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러시아가 크림반도 인근 해역에서 우크라이나 선박에 사격을 하고 3척을 납포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해군 함선을 무력 납포한 데 이어 접경 지역인 크림반도에 첨단 방공미사일 포대를 신속히 추가 배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군함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이유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미군과 나토군이 폴란드에 배치되면서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한 이후에 나토군의 동유럽 주둔이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 서방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3천여 명의 미군과 80여 대의 탱크, 110여 대의 장갑차가 독일에서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미군과 나토군은 폴란드에서 한 달간 연합훈련을 벌인 후 몇 개월 동안 동유럽 국가들을 순회하며 훈련을 계속합니다.
이번 훈련은 미군과 나토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벌이는 대서양 교리 훈련의 일환입니다. 스지돌로 폴란드 총리는 미군 환영 행사를 개최했고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도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To wielki dzień, kiedy możemy na polskiej ziemi, tutaj w Żaganiu, przywitać żołnierzy amerykańskich, reprezentantów najlepszej, najsilniejszej, najwspanialszej armii świata. 미군은 동유럽과 발트 3국 등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 국가들을 따라 남북으로 배치됩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 공보수석은 미군의 폴란드 배치는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각각 상대방의 침략성으로 파악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 업무 오찬 때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해한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선을 긋고 나선 것은 일본이 요구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 조치라고 규정한 셈입니다. 또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상임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번지면서 아예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상인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전국 230여 개 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편의점까지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적반하장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청년단체도 일본 기업의 매장을 찾아가 연일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매운동이 며칠째 검색어 상위권에 머물렀고 업체 100여 개가 적힌 일본 제품 불매 목록도 활발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대표 기업들도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삼으면서 우리의 경제 동반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삼성 스마트폰 생산의 절반을 담당하는 이 공장은 작년 기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수출액은 모두 428억 달러,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에 달했습니다. 이곳 옌퐁공단에는 삼성전자와 오리온 생산공장 외에도 30여 개가 넘는 우리나라 협력업체들이 몰려 있습니다. LG전자도 베트남 북부 항구 도시인 하이퐁에 생산공장을 세우고 휴대폰은 물론 TV와 세탁기, 에어컨 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028년까지 15억 달러를 투자해 하이퐁 캠퍼스를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평택 공장 해외 이전으로 부품 협력사들의 충격도 예상됩니다. 당장 구미와 파주 LG 디스플레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 협력사들도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LG이노텍이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 하이퐁에 생산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LG화학이 오토바이의 나라 베트남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 2곳을 인수하고 법인 설립에 나섭니다. 국내 증권사가 증자를 통해 덩치를 키우며 인도네시아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CJ 대한통운이 필리핀 TDG 그룹과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합니다. 건축자재 전문기업 SY 패널이 베트남의 강판 생산 공장을 설립해 동남아 철강 시장에 진출합니다. 100년 역사를 지닌 경방의 면방 공장에서 면방 공장이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 부동산을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사 사옥까지 처분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연면적 18만 제곱미터, 장부가 3,500억 원에 달하는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입니다. 지난해 1조 4천억 원의 막대한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입주한 지 4년도 안 된 사옥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낸 대우조선해양 역시 서울 본사 사옥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생명은 그룹의 상징인 본사 건물을 판 데 이어 종로타워 등 10여 개의 사옥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제1기획도 별관 사옥을 256억 원에 팔았고 KB 하나은행은 을지로 별관을, 하이트진로는 옛 진로 건물 등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한진해운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영국 런던에 있는 사옥과 해외 터미널 등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생명이 현금 확보를 위해 빌딩을 줄줄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영국 그레션가에 위치한 독일 코메르츠방크 런던 본사 빌딩을 싱가포르 부동산 개발업체 윙타이 홀딩스에 6,672억 원에 매각했는데요. 1,998억 원 규모의 서울 에이스 빌딩과 1,905억 원 대치 2빌딩, 1,130억 원 대구 덕산 빌딩 등을 처분해 5,03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울 당산동과 경기, 부산 등에 있는 8개 빌딩도 묶어서 매각할 예정이며 분당과 안양 등에 보유한 빌딩도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서초 사옥에 있던 일부 부서를 수원 영통구 디지털시티 본사로 모두 옮기고 지난 2008년부터 약 8년간 이어온 강남지대를 끝냅니다. 서초동의 삼성사옥, 삼성물산 사옥에 대한 매각 가격이 7천억 원쯤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서초 사옥을 속속 떠나면서 점심시간마다 직장인들이 길게 늘어서던 식당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전환한 삼성그룹이 적극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비주력 계열사 매각과 감원에 이어서 부동산 매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그룹은 작년 기준으로 1년 만에 무려 13,000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만 봐도 이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만 5,000명이 넘게 5,500명이 짐을 싼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밖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전기 같은 이 상당수 계열사 인원들이 많게는 두 자릿수의 이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CG의 표로 나오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또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무려 11.8%의 인원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베트남으로 옮기는 생산 라인에서는 그동안 김치 냉장고를 생산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대한항공으로 팔려가는 모양입니다. 전용기가 3대, 헬리콥터가 7대나 있었군요. 네, 전용기는 석대가 있고 전용 헬기는 7대가 있었는데 석대, 전용기, 석대는 모두 다 팔고요. 전용 헬기는 한 대만 남기고. 한 대 남기는군요. 왜냐면 저게 삼성 서울병원 소유거든요. 의료용 헬기는 4배를 두고 나머지 6대는 한국항공이라고 대한항공의 자회사 저기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능가했습니다. 외국 기업 인수도 있지만 해외로 일자리를 내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투자 동료와 지원 체계도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상반기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는 227억 달러, 같은 기간 도착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 102억 달러에 2배가 넘습니다. 해외로 떠나는 기업도 매년 3,000개가 넘고 상반기에만 벌써 1,800개에 육박합니다.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우주 지배력에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주군 창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우주군 창설 목표 시한은 오는 2020년까지입니다. 미 국가우주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펜스 부통령은 우주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면서 평화적이던 우주가 적대적인 공간이 됐다며 우주군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Today, other nations are seeking to disrupt our space-based systems and challenge American supremacy in space as never before. 미국 우주군 창설은 우주 패권 경쟁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 러시아 등 특정 국가를 지목하면서 이들 나라가 새로운 무기를 우주에 도입하려고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현재 공군 산하의 우주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독립된 우주군이 창설될 경우 미군은 육해공군, 해병대와 해안경비대 등 5군 체제에서 6군 체제로 바뀝니다.
최근 전승절 열병식에서 군사력을 뽐냈던 중국이 우주부대를 만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3년 첫 유인 우주선 선저 5호를 쏘아올린 데 이어 2013년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탐사위성을 달에 보냈습니다. 대대적인 군 계획을 앞둔 시진핑 주석이 우주군 창설과 중국군의 통합 운용체제 구축 등을 지시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전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우주부대는 공군 예하에 들어가거나 아예 공군과 합쳐 우주항공군으로 재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 국방부가 공개한 UFO 동영상 보셨는지요? 이게 어제 오늘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그 화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서 정말 외계에서 온 비행 물체가 만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작년 12월 공개한 또 다른 영상은 2004년에 캘리포니아 연안에 있던 항공모함 니미츠호 탑재기들이 주변에 나타난 미확인 비행체를 찍은 겁니다. 이거 상당히 크게 찍혔군요. 이 크기 자체가 좀 커 보이는데요. 예. 이 흰색 비행체는 우리가 흔히 UFO 하면 떠올리는 타원형의 물체인데 예. 여기는 상업용 비행기 정도라고 합니다. 예. 2009년 미 국방부의 UFO 조사 담당 책임자가 작성한 중간 보고서를 뉴욕타임스가 작년 12월에 보도했는데요. 공상과학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과학적 사실이 됐다. 미국은 이에 맞서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미국 국방부에서 UFO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전직 장교 루이스 엘리존도가 미국 CNN과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왜 UFO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냐, 이런 항의성 서한을 남기고 국방부를 떠난 인물인데, 엘리존도는 우리가 우주에 혼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또 외계 비행물체가 지구에 도달했다는 증거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칙적인 비행물체들을 확인했다는 게 엘리존도의 주장인데,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미 국방부에서 그것도 UFO를 담당했던 사람의 말이라 그런지 꽤 신빙성 있게 들린다는 반응입니다. 네, 어떤 행성을 45년 동안 비행한 끝에 지구에 온 외계인은 긴 손가락과 발끝에 갈퀴발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외계인들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외계인들의 지금 눈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눈코의 작동 원리가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하거나 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텔레파시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What do they want? Where are they from? Yeah, that just happened. What happens now? They arrive. We're one of 12. We're a world with no single leader. It's impossible to deal with just one of us. China just threatened to destroy their shell. We need to talk to the other sides. We have 15 hours before this all goes to hell. I know why they're here. But in their sacrifice, we found the technology to build a stronger and safer Earth. Because our survival is only possible when we stand together. It's touchdown over the Atlantic. Which part? All of it. Make them pay. Not going up there to make friends. We've got to remind them Earth is not for the taking. All fighters, evade, evade! Let's show them some fireworks.